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우리 오늘 비례식과 비례배분 조금 두껍게 해볼까?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 펜촉이 약해졌나봐요. 7차시고요. 7차시고 교과서는 82쪽, 83쪽이고 수학 익힘은 58쪽, 59쪽입니다. 비례 배분을 해볼까요? 우리가 비례식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라고 할 때 BC의 곱과 AD의 곱이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자, 슬기와 연수가 제과 제빵사 직업체험. 오늘도 역시 직업체험을 합니다. 만든 빵 10개를 3대2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빵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슬기와 연수가 빵을 몇 개씩 가져야 하는지 그림에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3대2로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니까 슬기가 3개 갖고, 그죠? 연수가 2개 갖고, 또 슬기가 3개 갖고, 연수가 2개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6개, 4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슬기와 연수가 각각 전체 몇 분의 몇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알아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3대2로 나누어 가지니까 전체를 5개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는 3대2로 나눴으니까 3 더하기 2를 하고 그 중에 슬기가 3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연수는 2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을 3대2로 나누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제 개수예요. 이걸 나눠 갖는 거야. 근데 3대2로 나누어 갖는다고 했으니까 분모는 이거 2개 더한 5개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슬기가 갖는 거는 3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5분의 3을 하게 되면 여긴 2, 여기 1이 되니까 6개가 되는 거고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2분의 3대2로 나누면 이만큼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5분의 2가 되니까 약분해서 4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줬던 이 빵의 숫자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비례 배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슬기가 사탕 18개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사탕 18개를 2대7로 나누어 봅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2대7로 나누어 갖는다고 했으니까 분모는 2하고 7하고 더한 9개고요. 그리고 2대7을 여기가 지혜고 여기가 슬기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2이 되는 거고 슬기도 마찬가지로 2하고 7을 더한 것을 분모로 둔 다음에 7만큼 하는 것이죠. 사탕을 2대7로 나누었으면 거의 슬기가 거의 반 강도지, 그치? 아니면 슬기가 단 걸 엄청 좋아하고 지혜가 엄청 싫어할 수도 있는데 자, 얘는 9분의 7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전체는 우리가 몇 개를 나눠 가질 거냐면 18개를 나눠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18개 중에 9분의 2만큼 가지면 돼요.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혜는 4개를 가질 거야. 근데 전체가 18개라면서요. 근데 지혜가 4개를 가졌으면 슬기는 당연히 몇 개야? 14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서 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곱셈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8, 6개 곱하기 9분의 7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해서 2, 7에 14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4개와 14개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과자 반죽이 96g이에요. 그램, 그죠? 전체가. 근데 3대5로 나누어서 별과자하고 사각형 모양의 과자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각형 모양의 반죽은 전체만 이거에 8분의 5가 되니까 960을 일단 8로 먼저 나눠봐야 되겠죠. 960을 8로 나누면 8일은 8이고요. 16이니까 120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120이 아니고 여기가 120이죠. 그래서 120을 5로 곱하면 600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양의 반죽량, 아이고야! 선생님이 틀렸어요. 어쨌든 맞네. 사각형 모양이
600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전체가 960이라고 했으니까 600을 빼면 나머지는 360일 텐데 그죠?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근데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은 여기는 이제 비례식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할 수 있죠. 그렇죠? 8대 5라고 했는 여기 보면 왜 뭐가 8대 5냐면 지금 여기는 3대 5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이 8은 뭐냐면 8은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가 되고 5는 뭐예요? 5는 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제 비율이 이제 전체는 960이라고 아이고야 전체는 96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슬기 지혜 18개 사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례 배분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슬기가 전체 18개의 사탕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슬기하고 지혜가 있는데 얘네가 7대 2로 나누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슬기가 갖는 양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18개라고 했으니까 18개 곱하기 전체 분모를 어떻게 둘 거냐면 7하고 2하고 더한 9로 그리고 슬기는 7이니까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면 2 그래서 2, 7에 14개 이렇게 나누어 가질 건데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슬기하고 지혜가 7대 2로 나누어 가지면 전체는 얼마가 되냐면 전체는 9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 슬기의 비율은 얼마가 되냐면 9대 7이 되는 거죠. 근데 전체가 얼마라 그랬어? 전체가 18개라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18개 대 네모개가 되는 거니까 9에서는 곱하기 2를 갔으니까 7에서는 곱하기 2를 가서 14개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익힘책 풀어볼까요? 비례 배분을 해볼까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10개를 회색 토끼와 흰색 토끼에게 2대 3으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회색 토끼가 2개를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흰색 토끼가 3개를 갖습니다. 회색 토끼가 2개를 갖고요. 흰색 토끼가 이렇게 3개를 갖습니다. 그래서 회색 토끼는 4개를 갖고 흰색 토끼는 6개를 갖게 되겠죠. 그림은 여러분들 천천히 그려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밖에 좀 쉬는 시간이라서 소리가 좀 나네요. 우리 반 친구들은 좀 전담에 갔어요. 9를 1대 2로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전체 분모는 1 더하기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죠. 약분하면 여기는 3, 여기는 당연히 6이 됩니다. 4,000원을 슬기와 동생에게 3대 1로 나누어 줄 때 동생이 서운하겠네요. 그렇죠? 두 사람이 각각 갖게 되는 용돈은 얼마인가? 암산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기는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1,000이고요. 그래서 3,000. 슬기가 3,000원을 갖으면 당연히 동생은 얼마를 가져요? 동생은 1,000원을 갖겠지. 왜냐면 뺄셈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죠? 어느 날 낮과 밤의 길이가 5대 7이라면 밤은 몇 시간인지 구해보세요. 이건 정말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 하루가 이제 24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24hours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밤은 얼마냐면 밤은 7이에요. 그렇죠? 밤은 7이니까 24 곱하기 12분의 7이 되는 거죠. 12는 무슨 뜻이에요? 5 더하기 7이란 뜻이죠. 약분을 하면 2가 되고 14시간이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순의 학교 6학년 전체는 420명이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는 3대 4입니다. 6학년 여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수의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쓰고 바르게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곱하면 안 되죠. 곱하면 안 되고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420명이라고 했는데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는 3대 4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4가 돼야 되겠죠. 그 중에 여학생은 비율이 4인 부분이니까 이만큼이고요. 7이죠. 그러니까 7, 6에 40이니까 여기는 60이니까 240명이 되겠죠.
전체가 420이라고 했으니까 420 빼기 240을 했을 때 남자의 숫자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라 그럴까? 전체 분모를 구할 때 3하고 4를 3 곱하기 4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3 더하기 4로 해야 함. 이렇게 하트 메신저가 왔네. 자,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5이고 둘레가 48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가로가 몇 cm인지 두 친구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의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가로와 세로의 비례가 3대 이제 5라고 하고 있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둘레가 48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48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둘레가 48이라고 했지 가로 더하기 세로가 48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가로 더하기 세로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가로가 A고 세로가 B라고 생각하면 A와 B가 각각 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가 되냐면 24cm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가 얼마인지 구하려면 24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8, 3, 24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비례시계를 세운 다음에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전체를 구해야 되겠죠. 자, 전체는 얼마냐면은 3대 5라고 했으니까 3대 5인 3 더하기 5인 8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8cm가 돼야 돼요. 가로 더하기 세로는. 그러니까 전체 대 가로의 비율은 8대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8대 3이 되는 것이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24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24가 돼야 되고, 얘는 모르니까 네모가 되어야 되죠. 8에서 24를 가는데 몇 배를 했냐면 3배를 했습니다. 똑같이 3에서도 3배를 갈 거예요. 그래서 얼마? 9. 똑같이 9cm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